자,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또 맛을 느끼고 귀로 소리를 듣고 피부로 감각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감각기관이야. 그런데 이 감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뇌가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각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나올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시각부터 보자. 시각. 자, 이 시각은 가시광선을 자극원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각은 가시광선을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빛이라고 나왔죠? 빛. 가시광선을 책에서는 빛이라고 나와 있는데 빛을 자극받는 거예요. 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즉, 가시광선을 자극원으로 하여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거리, 모양, 색, 거리 등을 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보면 가깝게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거 원근이라고 부르죠. 원근 조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눈의 모양과 기능에서 자, 선생님도 모양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요렇게 돼서 요 앞에 톡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을 공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막이 맥락막, 그 다음 그 안쪽이 망막, 망막 중에 요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거는 시신경, 그 다음에 요 점을 맹점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유리체, 요게 수정체, 그 다음에 요 맨 앞쪽이 각막, 요게 홍채, 그 다음에 수정체에 붙어 있는 것이 선모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선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눈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의 기능을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 모양에 대해서. 자, 우선 첫 번째 공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의 가장 바깥쪽에 막이에요. 그래서 눈의 내부를 눈을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공막이고 그 다음에 맥락막은 자 어둠 상자 역할을 하는 거야. 사진기의 어둠 상자 역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이 눈 안에서 이게 빛이 막 너무 밝게 막 눈부시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빛이 깨진다 그래서 빛의 산란이라고 하거든. 빛의 산란을 막아주는 거예요. 빛이 눈 안에 들어와서 막 깨지고 부딪히고 막 그러면은 눈부셔서 사물을 볼 수 없거든. 그래서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맥락막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자, 시각세포가 존재한다. 그래서 상이 맺히면은 그 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망막 중에서도 황반이라는 곳은 시세포,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해요. 자, 이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 맺히면은 상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야. 뚜렷하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자,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경들이 시세포가 모여 시신경으로 지나는 곳이야. 거기에 맹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시각신경이 모여 지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네, 시각신경이 모여 지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맹점에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자, 상이 맺혀도 상을 볼 수가 없어. 자,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느 위치에 있는데 분명히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오른쪽에 한번 봐봐. 플러스 강의에 첫 번째 맹점의 확인이라는 거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자, 거기 노란색 병아리가 있고 1, 2, 3, 4, 5, 6, 7, 8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응시하다가 오른쪽 방향 자,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따라가면서 보는 거야. 왼쪽 눈으로. 그러다 보면은 병아리가 어느 순간 딱 안 보여. 어떤 숫자를 볼 때. 그렇게 되면 그 병아리가 맹점에 맺혔다라는 거예요. 오, 대박. 뭐, 니네도 그게 안 보이는 게 나타나냐? 네, 그게 그냥 맹점이 바로 확인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자. 자, 여섯 번째는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막의 일부가 변형이 된 건데 우리 눈으로 빛이 제일 먼저 통과하는 곳이야.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에요. 자, 이게 각막이고요. 그 다음에 홍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이 홍채는 수축 또는 확장돼서 동공 크기를 조절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홍채가 바로 눈동자의 색이 되는 거야. 눈동자의 색을 결정을 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어때? 갈색이죠. 네, 근데 눈동자가 푸른 눈동자라고 하면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눈동자의 색을 결정하는 홍채가 푸른색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눈이 있잖아. 이렇게 눈이 있으면 자, 이렇게 동그란 게 이게 홍채예요. 그리고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게 있지. 네, 여기는 완전히 시커멓게 보여. 여기가 동공이야, 동공. 그리고 요게 홍채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8번. 수정체는, 자, 빛이 통과하면서 상을 만들어요.
빛이 불절하여 상을 만든다. 자, 이거는 사진기에 렌즈 역할을 한다 그래요. 렌즈 역할.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정체예요. 그 다음에 자, 아홉 번째 선모체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축되거나 이완, 잡아당기거나 늘어나면서 수정체 두께를 조절을 해요.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선모체야. 그 다음에 유리체는 또 뭐냐? 자, 우리 눈 안에 이게 액체야. 맑은 액체인데, 자, 그 눈 내부를 채워요. 눈 안을 채우는 액체예요. 그래서 모양을 유지해 주는 거야. 만약에 유리체가 없잖아? 그러면 내부가 비어 있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막 쭈글쭈글해지겠지? 네, 그렇게 쭈글쭈글하지 않도록 눈에 액체로 꽉 채워서 눈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눈의 모양과 기능이에요. 이해됐니?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보자. 두 번째, 시각의 성립.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감각기관은 뇌에 도착해야 이제 느끼는 거야. 그래서 빛이 자, 맨 먼저 각막을 지나요. 그래서 수정체를 지나요. 수정체를 지나면서 유리체를 지나. 자, 유리체 투명한 액체를 지나면 이제 망막에 맺혀요. 망막의 시각세포에 맺혀. 그러면 시각세포에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이제 빛을 이 물체 모양이나 색깔 등을 전달하는 거야. 이게 시각이 성립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눈의 조절작용 두 가지가 있어. 눈의 조절작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명암 조절이라고 해요. 명암 조절. 자,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야. 빛의 밝기 조절. 자, 그러면 첫 번째, 밝은 곳에 갔다고 보자. 밝은 곳. 자, 밝은 곳은 빛이 많은 곳이지. 네, 니네 고양이 눈 봤냐? 고양이 눈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동그란 눈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는 눈동자 봤어? 네, 이럴 때가 어두울 때야, 어두울 때. 그리고 이럴 때가 밝을 때 이렇게 되거든. 그것처럼 우리 눈동자도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명암, 밝고 어두움을 조절한다는 게. 그러면 밝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기 봐봐. 홍채가 확장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홍채 확장이 된다라는 뜻은 면적이 커지는 거야. 면적 증가. 그러면 홍채가 커지면서 동공이 축소가 돼요.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작아져. 그러면은 빛이 적게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눈부셔서 그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눈을 똑바로 떠서 니네 태양 떴을 때 태양을 한 몇 분 동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니요, 그 사람 눈 멀어. 실제로 그렇게 일식이 일어날 때 그걸 맨눈으로 봐서 눈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대학생 3명이 친구 3명 똑같이 일식을 맨눈으로 보다가 눈이 먼 사람들이 있었어. 보도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적당하게 볼 수 있도록 양을 줄이는 거야. 그런데 또 봐봐.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수축이 돼요. 그러면 면적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홍채 면적 감소. 그러면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확대가 되면 빛의 양이 많이 들어와. 빛이 많이 통과한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많이 보내야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명암 조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근 조절이야. 원근 조절. 자, 멀고 가까움을 조절하는 건데 원근 조절은 자, 산모체의 수축기관으로 수정체 두께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자,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 봐봐. 가까운 곳에 보면은 그 수정체가 두꺼워졌죠. 네. 성모체는 어떻게 된다 그래? 수축해. 수축을 해요. 수정체 쪽으로라고 나와 있죠. 수정체 쪽으로. 네. 그러니까 수정체가 어떻게 되니? 수정체 두꺼워. 두꺼워지면. 이게 바로 가까운 물체를 볼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먼 물체를 볼 때. 자, 먼 물체를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이 돼요. 자, 수정체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예요.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원근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의 조절작용이야. 눈의 조절작용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자, 하나는 명암 조절, 하나는 원근 조절. 근데, 자, 책에서는 바로 안 나와 있어. 뒷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우리, 탐구학습 같은 거에 나와 있는데, 눈의 이상이 있어요. 눈의 이상. 자, 눈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 자, 니네, 민성이 안경 썼지? 그치? 네. 네. 선생님도 안경 썼단 말이야. 이렇게 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봐봐. 근시안과 원시안이 있어요. 근시안. 근시안은 뭐가 근시안이냐면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는 거야.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인다. 그러면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라고 했었지. 네. 그래, 이게 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를 더 자세히 배우게 될 때는 자,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면 수정체가 두꺼운 상태야. 근데 수정체가 얇아지지가 않아, 잘. 근시야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상이, 자, 봐봐. 상이 망막 앞에 맺혀요. 상이 망막 앞에 맺히기 때문에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경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늘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 노인네들 말고는 대부분이 근시안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자 간단하게 그려보자. 요렇게 돼 있고 요거 그냥 요게 망막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눈에 수정체를 지나서 맺힐 때 상이
이렇게 맺혀요. 이렇게 여기에서 한 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목 렌즈를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씌우잖아? 그러면은 오목 렌즈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퍼져요. 퍼져서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요 점에서 한 점이 맺히지. 네, 이럴 때를 우리는 근시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 이제 원시안은 또 뭐냐? 자, 할아버지들은 돋보기를 쓰잖아. 그치? 네, 원시안은 뭐냐면 먼 물체가 잘 보여요. 그리고 상이 막막 뒤에 맺혀요. 자, 상이 막막 뒤에 맺히기 때문에 이때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수정체가 있고 여기에 망막이 이렇게 있다면 빛이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상이 요 뒤쪽에서 맺히는 거야, 이렇게. 한 점이 이 뒤에서 맺혔지, 망막 뒤에. 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제 볼록 렌즈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볼록 렌즈를 앞에 두잖아. 그러면 빛이 이렇게 모여. 이렇게 모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상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맺히는 거야. 이해됐니? 네, 이런 것들을 우린 눈의 교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시안, 원시안. 됐냐? 네, 자, 그 밑에 이제 또 한번 보자. 피부 감각 나오죠? 네, 피부 감각. 자, 피부 감각에는 자, 첫 번째 피부에는 감각점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인데 자,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얘는 감각점에서 감각점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감각점이라는 거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통점의 감각점이 가장 많아요. 통점의 수가 가장 많다. 그러면 통점의 수가 왜 가장 많을까? 왜 다른 점보다 통점 수가 가장 많을까? 왜 그럴까?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치? 네, 만약에 통점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아픔을 잘 못 느껴. 그러면 네, 어때? 누가 칼로 찔러도 안 아파. 그냥 참고 있다 죽는 거야. 모르고. 네, 얼른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통점의 수가 제일 많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감각점이 있어요. 감각점은 첫 번째 통점, 아픔을 감각을 해요. 아픔. 자, 그 다음에 앞점이 있어. 앞점. 앞점은 누르는 거거든. 누르는 힘을 감지해요. 압력이라고 불러. 압력. 자, 그리고 축점. 자, 축점은 있지. 접촉하는 거. 누르거나 그러지 않아도 슬쩍 스쳐도 알 수 있죠. 네, 접촉을 느끼는 것이 촉점이에요. 그리고 온점. 온점, 따뜻함을 느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냉점.
차가움을 느껴요. 근데 요 두 가지 온점하고 냉점은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야.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 자,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 이게 뭘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실험을 하는지 봐봐. 실험. 자, 오른손은 10도씨의 불, 왼손은 30도씨의 물에 담가요. 자, 이렇게 담근 후에 두 손을 20도씨 물에 담근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과는 오른손은 따뜻함을 느껴요. 근데 왼손은 차가움을 느껴요. 차가움을 느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차가움을 느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자, 오른손은 10도 물에서 20도로 변했으니까 온도가 상승함을 느끼는 거지. 네, 온도가 높아지는 거, 온도 변화를 감지할 때 온도가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왼손은 30도에서 20도는 온도가 내려간 거잖아. 네, 그래서 차가움을 느끼게 되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구나.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피부 감각 성립. 자, 이것도 대뇌로 가야 성립하겠죠? 네, 자극이 감각점에 감각세포를 자극하잖아. 자, 감각세포를 자극하면은 감각점의 감각세포에서 감각신경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대뇌로 가는 거야, 대뇌. 대뇌에서, 차갑구나, 따갑구나, 아프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 또 넘겨봐. 이번에는 청각이 나와요, 청각. 네, 자, 청각은 소리를 감각하는 거죠. 자, 소리를 감각을 하는 기관이에요. 자, 첫 번째. 자,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이것도 간단하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귓바퀴가 있고, 귓바퀴에서 귓구멍이에요, 귓구멍. 귓구멍으로 들어가면 여기 끝에 고막이 있어. 이게 귓바퀴. 그 다음에 이걸 외이도. 그 다음에 여기에 고막 안쪽에 이렇게 아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뼈가 있어요. 우리 몸에 제일 작은 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귓속뼈라고 불러요. 이거를 귓속뼈. 귓속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귓속뼈 다음에 이렇게 달팽이관 같은 게 있고 그 달팽이관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걸 반고리관이라고 하고 반고리관 밑으로 두툼한 달팽이관 위쪽을 전정기관이라고 하고 요게 달팽이관 요거는 청각신경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요거를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거를 귀인두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자.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작용을 해요. 소리를 모아, 자, 안으로 전달을 하는 거야. 자, 토끼 같은, 이 토끼는 어때? 귓바퀴가 되게 크지, 이렇게. 네, 귓바퀴가 크고, 이 귓바퀴가 좌우로 막 움직이지. 네, 왜냐면 얘네는 어떠니 소리를 많이 모아야 작은 소리도 많이 모으면 커지게 들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위험해서 몸을 빨리 피하려면은 귓바퀴가 커서 소리를 많이 모아야 돼. 근데 사람은 귓바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웨이도는 귓구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이야. 통로. 그 다음에 고막은 소리에 의해 최초로 진동하는 이게 고막이에요. 그래서 고막이 떨리면은 이제 이 고막의 진동을 귓속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이 귓속뼈에 들어오면서 귓속뼈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거든. 알겠네? 네, 네, 요게 귓속뼈까지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관은 다섯 번째. 자, 달팽이관은 여기는 청각 세포가 있어요. 소리를 감지해서 신경으로 전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달팽이관 이쪽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력에 의한 몸의 기울기를 느껴요. 중력을 감지해요. 중력을 감지하여 그래서 몸의 기울기를 감지해요. 자, 우리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 앞으로 몸이 어때? 사람이 이렇게 원래는 똑바로 이렇게 서 있지. 지면에 대해서. 네, 근데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떠니? 앞으로 기울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네, 그런 걸 느끼는 게 전정기관이야. 평형감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일곱 번째, 단고리관은, 자, 이거는 회전을 느껴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두 가지를 평형감각이라고 불러. 평형감각. 자, 눈을 감고도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니네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러한 도로가 있다고 해봐. 버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 때, 오른쪽으로 꺾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네, 그런 게 바로 이 방고리관의 역할이야. 알겠니? 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귀인두관. 니네는 비행기 타봤어, 안 타봤어? 타봤어요. 비행기 타면서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지. 네, 그럴 때 뭐 하라고 해? 하품. 하품을 하든지 또는 물을 마시든지 또는 침을 삼키든지 그러면은 괜찮아지거든? 그게 네, 바로 뭐냐면 몸 안과 밖을 귀 안과 밖, 몸 안과 밖을 압력을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 이 귀 고막이 잘 봐. 이게 귓바퀴인데 귀 고막이 이렇게 일자로 있다가 자, 바깥에서 미는 힘이 약해지면 이 미는 힘이 약해지잖아?
약해지면 고막이 안에서 미는 힘이 강해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부풀어요. 이렇게 부푼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가 통증을 느껴. 굉장히 귀가 아픈 것을 느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침을 삼키거나 꼴깍하고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 요 미는 힘하고 요 미는 힘이 같아져서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알겠니? 네. 네, 이게 바로 귀 인도가의 역할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청각의 성립 볼까요? 자, 청각의 성립은 첫 번째, 자, 소리가 귓바퀴에 모여 웨이도를 거쳐 고막을 때리면 귓속뼈에서 증폭을 시켜서 달팽이관으로 보내서 달팽이관의 청각 세포에 의해 소리가 감지돼서 청각 신경을 타고 역시 대뇌로 가요. 알겠니? 네. 네, 거기에 그렇게 다 써 있죠? 네. 그래. 그대로 하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처럼 니네도 이렇게 외워야 돼.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쭉 쓰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각과 미각이에요. 자, 첫 번째 후각. 자, 이 후각은 기체 상태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각한다 그래. 화학물질을 감각. 그 다음에 이 후각 세포는 있지. 코 속 천장의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어요. 후각 상피 내 후각 세포가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아두면 돼. 얘는 가장 쉽게 피로해져요. 쉽게 피로해지는 기관이에요. 야, 니네 여름에 남자애들 막 바깥에서 체육하고 땀 흘리고 와서 여름에 교실로 딱 들어오면 어때? 냄새 아주 엄청나지 마. 네. 땀 냄새 엄청나. 근데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지. 그치? 네. 왜 그러냐면 그 똑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은 그 냄새에 후각세포들이 피로해지는 거야. 쉽게 피로해져가지고 그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네. 네. 그래서 거기 자, 후각상피 있고 거기에 후각세포 있는 거 그림으로 있죠? 네. 그거 그림으로 니네 외워야 돼. 선생님은 그림 안 그릴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기체가 이제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후각상피에 후각세포를 자극해요. 그러면 후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역시 전달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각. 자, 미각은 혀 표면의 돌기, 이걸 유두라고 하거든. 돌기 측면에 뭐가 있냐면 막봉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는 맛세포가 존재해요. 맛세포가 존재한다. 근데 후각은 아까 기체 상태라 그랬지만 얘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자, 그러면 기본적인 맛은 어떤 맛이 있느냐?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그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아픔을 느끼는 거야. 통각이야, 통각. 근데 감칠맛 이렇게 5가지가 있어. 선생님이 니네만 했을 때는 4가지 맛밖에 안 배웠어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4가지. 근데 지금은 감칠맛이라 그래서 맛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자, 이게 미각이에요. 자, 미각의 성립도 어떠니? 액체 상태의 이 화학물질이 자, 맛, 맛세포의 이 맛봉우리에 이걸 이렇게 할까요? 유두 맛봉우리의 맛세포를 자극하는 거야. 그러면 맛세포가 미각 신경을 통해서 역시 대뇌로 전달을 해. 알겠니? 네, 자, 근데 실제 아주 정확한 맛은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 돼요. 동시에 작용해야 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눈을 가리고 코를 막은 다음에 양파 조그맣게 양파 있지 양파 네, 양파를 조그맣게 썰어서 씹어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과 조그맣게 똑같은 크기로 씹어 먹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2개가 어느 게 양파고 어느 게 사과인지 못 느껴요. 근데 눈을 감게 하고 코를 막지 않고 양파하고 사과를 먹게 하잖아. 그러면 양파인지 확실하게 느끼게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 네, 네, 이게 감각기관 다 배운 거예요. 자, 책을 한번 넘겨보자. 어디를 넘겨보냐면 134페이지 넘겨봐. 자, 거기 보면 피부의 감각점 분포 조사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거기 네모난 판자에 이쑤시개가 가깝게 붙어서 점점 멀리 떨어져 있지. 네, 2개를 붙여놨죠, 이쑤시개. 네, 그래서 그걸로 찔러보는 거예요, 피부를. 근데 잘 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렇게 네모난 판에 이쑤시개를 아주 이렇게 가깝게 붙여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게 있죠? 네, 이걸로 찍었을 때 점이 몇 개로 느끼는지를 세는 거야. 만약에 이걸로 찍었더니 2점으로 느껴요 라고 하는 거는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이걸로 찍었을 때 1점으로 느낀다 그러면 이걸로 찍어보는 거야. 이걸로 다시 그랬을 때 이걸로 찍었더니 2점으로 느껴요 라고 하면 감각점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네, 그래서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간격이 좁은 걸로 찍었을 때도 2점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 페이지 한번 봐봐. 아까 눈의 이상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네, 그거에 대해서 근시와 원시 교정도 나와 있죠? 음, 그래, 안 그래? 네, 네. 그거 아까 설명했던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